네,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검찰이 2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하다, 돈을 꿔준 것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두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요. 첫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12년 11월에 동업자들과 의료재단 설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이 장모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듬해 2월입니다.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마찬가지로 받고 있는데 해당 병원을 통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합해서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유죄가 인정된다고 검찰이 본 부분, 병원을 운영하는 데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요. 일단 구형 양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변호사님? 이게 이제 20억이 넘으면요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그럼 양형 기준상 3년에서 6년이 이제 기본 양형이기 때문에 3년 구형한 것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높였다라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3년을 구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있죠.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들, 그러니까 일반인이 병원을 이제 자본을 들여서 만들고 오히려 의사를 고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다던가 또는 뭐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과잉 진료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요양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만들 때 관여한 공범들이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징역 4년의 실형이 나왔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장모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사장직에 있었고 특히 이제 병원을 확충할 때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점이라든가 그동안의 공범 간의 관계들을 봤을 때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다만 장모 최모 씨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그냥 돈을 빌려줬을 뿐 내가 이렇게 불법적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관여한 바 없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돈을 단순하게 빌려준 것뿐이다. 이제 이런 의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둥절하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본인은 어리둥절하다. 그 말은 본인은 이렇게까지 구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리둥절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은 계속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받으려고 관심을 뒀을 뿐이지 운영에 관여 안 했다고 했는데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운영에 관여했다라고 증언하는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2013년에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최모 씨가. 본인이 운영도 안 하는데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가능하냐? 물론 2014년도에는 본인이 이사장직을 그만두면서 특이한 일을 하나 합니다.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아요. 근데 이게 각서라고 하는 게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 나머지 3명이 써준 거잖아요. 그에 관한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또 본인, 그러니까 장모,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인척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정황을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모 최모 씨는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지만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냥 돈만 빌려준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운영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4명이 함께 했는데 왜 3사람은 처벌받고 이 최모 씨만 처벌 안 받았냐 하는 부분도 그 당시 의문이다. 고양지청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병원 확충을 해서 돈도 빌렸어요. 그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차원을 넘어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쟁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금 최 교수께서 언급해주신 책임 면제 각서, 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당시 검찰은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입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저는 검찰이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했을 때 책임 면제 각서를 근거로 삼았다면 굉장히 부당할 수 있다. 오히려
부실 문제라든가 기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요. 예. 그때는 기소하지 않았고 지금은 또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잣대가 왜 달라졌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는 것이고 단순히 병원에 경영자금을 돈을 빌려준 사람들끼리 어떠한 책임도 받지 않겠다라는 면제각서를 쓰는 것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책임질 일이 나중에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나한테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라는 측면에서 보통은 이런 각서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이런 걸 썼다. 예.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형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처벌하는 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당사자들끼리 당신은 처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쓴다 한들 예.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없고요. 다만 민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도 이번에 이제 기소된 형사재판부에서 다룰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네. 일단 뭐 무죄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지만 일단 예.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로 확정된 사건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행위 가담, 그러니까 어떻게 동조해서 어떤 실행 부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동업자들이 이미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한 부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무죄의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반대로 유죄가 나온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뭐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만약 대선 출마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럼 고양지청에서 왜 그런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같이 동업을 했고 책임 면제 각서라고 하는 건 같이 동업한 사람들이 당신은 빠지세요라고 책임 각서 써줬다고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면 범죄를 만약에 이분이 뭐 범죄했다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범죄를 같이 하면서 나는 빠져, 당신은 빠지세요, 당신은 면제하죠. 이렇게 쓴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써서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예요. 저는 이 사건이 만약 유죄로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거다. 이게 단순히 최모 씨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 아내 되시는 분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와 연결되게 되면요. 본인의 대선 가도에 상당히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게 또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압력을 가하지 않았나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의혹을 풀지 못하면 본인의 대선 가도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부 역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릴 텐데요. 그 판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